네, 1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수의 제곱근을 구하시오. 6의 제곱근이라고 하면 제곱해서 6이 되는 수를 다 말하면 되는 거고, 제곱해서 6이 되는 수는 루트 6이랑 마이너스 루트 6으로 정의를 했어요. 그렇죠? 1번 답은 루트 6 마이너스 루트 6. 자, 81의 제곱근, 그러면 제곱해서 81이 되는 수를 다 말하면 되고, 9가 제곱하면 81이죠. 9, 9, 81. 마이너스 9도 81이죠. 제곱하면. 5분의 7 분수로 나와도 마찬가지예요. 루트 5분의 7 마이너스 루트 5분의 7 이렇게 주면 됩니다. 0.64 일단 64는 뭐의 제곱이죠? 64는 8의 제곱이죠. 그러니까 0.64는 0.8의 제곱 마이너스 0.8의 제곱이 0.64니까 0.64의 제곱근은 0.8 마이너스 0.8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2번 문제 보겠습니다. 제곱이 루트 안에 있을 땐 절대값으로 바뀐다고 했고, 제곱이 루트 바깥에 있으면 루트랑 같이 날아간다 그랬어요. 1번 문제 먼저 볼게요. 제곱이 지금 루트 안쪽에 있죠? 그러니까 절대값 3이랑 그리고 마이너스 2의 절대값 이렇게 바꿔줄 수 있어요. 제곱이랑 루트를 같이 절대값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그럼 이거 계산하기 위해 절대값 먼저 벗겨주면은 마이너스 2는 2로 바뀌니까 3 빼기 2가 되죠. 절대값은 마이너스를 달고 있으면 없애고 양수면 그대로고 이거예요. 3 빼기 2는 1. 1번 답은 1입니다. 그 다음에 2번. 일단은 루트를 없애줘야 뭔가 계산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144는 12의 제곱이죠. 그리고 4는 2의 제곱이죠. 그래서 1.44는 1.2의 제곱이 됩니다. 그러면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내려가니까요. 그래서 1.2의 제곱이고 더하기 0.04는 0.2의 제곱입니다. 0.2의 제곱하면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내려가니까 그럼 제곱이 루트 안에 있으니까 절대값인데 어차피 둘 다 1.2나 0.2나 양수니까 그대로 나와주면 돼요. 이렇게 계산하면 마이너스 1이 됩니다. 그 다음에 3번 문제 볼게요. 자, 제곱이 루트 안에 있어요. 그러면 절대값으로 대체해 줄 수 있다 그랬죠. 곱하기 49는 7의 제곱이고 1은 1의 제곱이니까 7분의 1의 제곱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왼쪽에 있는 건 절대값은 마이너스 없애주면 3분의 2고 그 다음에 7분의 1이 양수니까 그냥 그대로 나오면 돼요. 제곱이랑 루트가 절대값이 돼서 나오는데 7분의 1이 양수니까 이렇게 됩니다. 계산하면 21분의 2가 되겠죠. 그럼 4번 문제. 이번에는 제곱이 루트의 바깥에 있습니다. 제곱이 루트의 바깥에 있어요. 그러니까 계산하면 마이너스는 제곱하면 플러스고 루트는 날라가고 제곱이니까 그래서 12 나누기 루트 3의 제곱은 3 12 나누기 3 하면은 답은 4가 됩니다. 그래서 1번 답은 1, 2번 답은 마이너스 1, 3번 답은 21분의 2, 4번 답은 4가 됩니다. 네, 3번 문제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단항식으로 된 수의 대소 비교를 할 때 양변을 제곱해서 대소 비교해 주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루트 안에 없는 숫자를 루트 안에 넣어서 해줘도 됩니다. 그러니까 1번 같은 거를 대소 비교를 할 때 둘 다 제곱을 해버려서 6의 제곱은 36 그리고 루트 37의 제곱은 37 36이랑 37 중에서 37이 더 크죠. 따라서 6보다 루트 37이 크다. 네, 이렇게 해줘도 되고요. 아니면 두 번째 방법은 6을 루트 안으로 넣는 거예요. 자, 루트 4는 루트 2의 제곱이어서 2가 되죠. 거꾸로 2를 루트 안으로 넣고 싶다고 하면은 제곱이 돼서 루트 안으로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네, 이 원리를 이용해서 6을 루트 안에 넣어줘요. 루트 안에 넣어주려면 제곱이 돼서 들어가면 돼요. 루트 36이죠. 자, 이래놓고 루트 36과 루트 37을 비교하면 안에 있는 숫자가 큰 게 크다고 했잖아요. 37이 더 커요. 따라서 6보다 루트 37이 크다. 이렇게 풀 수도 있습니다.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다만 제곱을 할 때 음수인 경우에는 부동호 방향이 바뀐다고 했어요. 반대 결과가 나오니까 원래는 반대 방향으로 해줘야 돼요. 자, 그러면 2번 문제는 루트 안에 넣어 보겠습니다. 5분의 1을 그러면은
5분의 1을 루트 안으로 넣으면 5분의 1을 제곱해서 넣어주면 된다고 했죠. 그럼 이렇게 되겠죠. 그럼 5, 5, 25, 1, 1, 1. 그래서 루트 25분의 1이에요. 그리고 이제 25분의 1이랑 그다음에 5분의 1이랑 대소 비교를 해주는 거죠. 그럼 통분을 해야겠죠. 5분의 1은 25분의 5예요. 그 얘가 더 커요. 따라서 원래 거 루트 5분의 1이 5분의 1보다 크다 라고 결론 내릴 수 있는 거죠. 그럼 3번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방법으로 다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 루트 안으로 넣어봅시다. 넣어보면은 마이너스 루트 0.3이랑 그리고 마이너스 0.3을 루트 안으로 넣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마이너스는 같이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대로 있고 루트 안으로 0.3의 제곱이 들어가면 되겠죠. 그러면은 0.3의 제곱은 0.09잖아요. 그럼 0.3이랑 0.09 중에서 0.3이 더 크니까, 근데 지금 마이너스죠? 마이너스니까 얘가 더 크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네. 0.09랑 0.3, 그러니까 마이너스 0, 여기 0이 있으면은 마이너스 0.09는 여기 있고 마이너스 3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대소 비교가 오른쪽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다 라고 할 수 있고, 그다음 두 번째 방법은 제곱을 한다 그랬죠. 근데 음수기 때문에 제곱할 때 부동호 방향은 거꾸로 된다는 거 잊으면 안 돼요. 마이너스 루트 0.3의 제곱이랑 마이너스 0.3의 제곱을 해봐요. 그럼 이건 제곱하면 0.3이 나오고 이건 제곱하면 0.09가 나오죠. 그러면 0.3이 0.09보다 더 크죠. 근데 제곱이 음수를 제곱했기 때문에 부동호 방향이 거꾸로 돼야 된다고 했어요. 결론적으로 정답은 얘가 왼쪽이니까 우리가 알고 싶은 여기서는 오른쪽 방향이 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제곱을 해서 부동호 방향 거꾸로, 음수일 때는, 양수일 때 그냥 그대로 유지되고, 혹은 안으로, 루트 안으로 넣고, 이렇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선택적으로 자기 취향대로 골라서 하면 돼요. 그 다음에 4번. 자, 음수일 때 제곱하면은 부동호 방향 거꾸로 되다 보니까 헷갈리니까 이번엔 루트 안으로 넣어 볼게요. 마이너스 4 루트 안으로 넣으면 마이너스 루트 4의 제곱, 계산하면 마이너스 루트 16이죠. 그러면 음수니까 여러분, 음수니까 마이너스 16이 더 큰 겁니다. 더 수직선에서 오른쪽에 있는 거예요. 16이 더, 마이너스 16이 마이너스 17보다 더 커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루트 16이 마이너스 루트 17보다 큰 거죠. 그래서 답은 마이너스 4가 더 크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4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보기 중 무리수를 모두 찾으시오. 무리수라 함은 분수로 나타낼 수 없는 수,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죠. 네, 루트가 있다고 해서 꼭 무리수인 건 아닙니다. 왜냐면 예를 들어 루트 4 같은 경우는 4는 2의 제곱이니까 이렇게 계산이 돼서 유리수예요. 그래서 루트가 있다고 꼭 무리수는 아니고, 루트가 있는 것 중에서 다음과 같이 이렇게 제곱이 되면서 루트를 날려버릴 수 있는 그런 게 아닌 것만 찾아줘야 돼요. 루트 5는 그렇게 할 수 없죠. 5가 어떤 수의 제곱이 아니니까, 어떤 유리수의 제곱이 아니니까. 근데 169 같은 경우는 13의 제곱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쓸 수 있고, 그러면 제곱 안에 루트 있으니까 절대값 13, 그래서 13이 된단 말이죠. 이건 무리수가 아니에요. 자, 9 같은 경우에는 3의 제곱이긴 한데 0.9는 어떤 유리수의 제곱이라고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답이 되는데, 그게 이해가 잘 안 되면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분수로 나타내면 루트 10분의 9잖아요. 그러면은 이 9는 어떤 수의 제곱이 맞는데 10은 어때요? 10은 어떤 수의 제곱이 아니잖아요. 전체 분모 분자가 다 어떤 유리수의 제곱이라고 해야만 나올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기 때문에 얘는 유리수라고 할 수 없고 무리수가 맞아요. 그래서 답이 됩니다. 이건 25 먼저 빼주면 4 마이너스 25는 5의 제곱이니까 이렇게 돼요. 그러면 4 빼기 5가 되죠, 결국엔. 그래서 마이너스 1이니까 그거는 유리수예요. 무리수가 아닙니다. 파이는 무리수 이미 알려져 있다,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 이미 알려져 있다라고 했죠. 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가 무리수에 해당합니다. 네, 5번 문제 보겠습니다. 7의 제곱근, 그렇게 말하면 제곱해서 7이 되는 숫자를 다 말해야 되고 플러스 7
플러스 루트 7 마이너스 루트 7 이렇게 정의를 했죠. 그래서 기억은 맞습니다. 니은 루트 25의 양의 제곱근. 많이들 헷갈리는 경우가 있는데 차분히 생각하세요. 루트 25는 5의 제곱이니까 이렇게 돼요. 뭐 5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 말은 뭐냐면 루트 25 자리에다가 5라고 적고 해석을 해봐요. 그러면 5의 양의 제곱근을 물어본 거예요. 25의 양의 제곱근이라 하면 5가 맞는데 5의 양의 제곱근은 루트 5가 맞습니다. 답은 루트 5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니은은 틀렸습니다. 디귿 마이너스 루트 5는 5의 음의 제곱근이다. 이거 맞는 말이죠? 5의 제곱근은 루트 5랑 마이너스 루트 5가 있고 그중에 음은 마이너스 루트 5죠. 디귿 맞습니다. 리을 16의 제곱근은 루트 16과 같다. 16의 제곱근 그러면 제곱해서 16이 되는 숫자들이 다 와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루트 16은 그 중에 하나는 맞아요. 4라고 해도 되고 루트 16이라 해도 되고 맞는데 16의 제곱근은 이것뿐만 아니라 마이너스 루트 16도 있어요. 그러니까 기억처럼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6 또는 뭐 플러스 마이너스 4 이렇게 말해야만 16의 제곱근이라고 할 수 있는 거지. 그 중에 하나니까 안 돼요. 그래서 리얼은 틀렸습니다. 미음 0.4땡의 제곱근은 뿔마 3분의 2다. 이 상태에서는 이거의 제곱근이 3분의 2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분수로 나타내서 생각해 볼게요. 0.4땡 점 개수만큼 분모의 9를 써주죠. 분자에는 이 순환 마디의 숫자를 써주면 돼. 9분의 4란 말이죠. 9분의 4의 제곱근이 뿔마 3분의 2냐고 물어본 거예요. 그러면 9는 3의 제곱이고 4는 2의 제곱이니까 9분의 4는 3분의 2의 제곱이라고 할 수 있단 말이죠. 네. 그러면 9분의 4의 제곱근을 물어봤으니까 보시다시피 3분의 2를 제곱하면 9분의 4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뿔마 3분의 2가 9분의 4의 제곱근이 맞죠. 미음도 맞습니다. 그래서 기억 디귿 미음이 답이 되는 겁니다. 네, 6번 문제 보겠습니다. 네. 루트 바깥에 제곱이 있으면 그대로 날려버리면 된다 그랬고 루트 안에 제곱이 있으면 절대값으로 바꿔준다 그랬어요. 두 가지 기억하고 한번 그대로 계산해 봅시다. 2의 4제곱이라고 했는데 2의 4제곱은 4의 제곱이죠. 왜냐하면 4는 2의 제곱이니까 지수법칙 2 곱하기 2 해서 2의 4제곱 이렇게 표현할 수 있잖아요. 2의 4제곱은 4의 제곱이에요. 이렇게 쓸 수 있고 나누기 마이너스 루트 3의 제곱 빼기 이거 바로 뭐 계산해 볼까요? 지금 루트 안에 제곱이 있죠. 그럼 어떻게 바꿀 수 있다 했어요? 절대값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곱하기 루트 바깥에 제곱이 있으면 그대로 날려버리면 된다 그랬죠? 3분의 2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은 제곱 안에 루트 있는 거 절대값으로 바꿔주시고요. 나누기 루트 바깥에 제곱이 있죠? 루트 바깥에 제곱 있으면 날려버리면 돼요. 둘이 세트로. 그러고 이 마이너스는 제곱하면 플러스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3 이렇게 되고 절대값은 그대로 양수가 돼서 나오니까 3 곱하기 3분의 2 됩니다. 곱셈 나눗셈 먼저 하고 빼야 돼요, 여러분. 네. 이렇게 계산해서 둘이 빼주는 겁니다. 그럼 4 나누기 3 그럼 3분의 4죠? 빼기 약분하면 2가 되죠. 3분의 4 빼기 3분의 6이니까 답은 마이너스 3분의 2가 답이 됩니다. 7번 문제 보겠습니다. 지금 루트 안에 제곱이 둘 다 있고 계산을 하라고 했으니까 그럼 이거를 루트 안에 제곱이 있으면 절대값으로 바꿀 수 있었잖아요. 1번 같은 경우엔 절대값 A 더하기 절대값 B인 거고 지금 이것도 제곱 안에 루트가 있으니까 절대값으로 바꿔주면 절대값 마이너스 B 빼기 절대값 B 이렇게 되죠. 결국에는 A랑 B의 부호를 알아야 문제를 풀 수 있는 거고 이 위의 조건들을 참고를 해보면 A 빼기 B가 0보다 크다는 건 이항을 해보면 A가 B보다 크다는 소리고 그리고 A, B를 곱했을 때 0보다 작다는 거의 의미는 뭐죠? 이런 조건들 많이 나옵니다. 둘이 곱했을 때 0보다 작다는 건 둘이 부호가 다르다라는 뜻이에요. 둘이 곱했을 때 0보다 작으면 부호가 다르다. 꼭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만약에 둘이 곱했을 때 0보다 크면은 둘 다 플러스 아니면 둘 다 마이너스라는 뜻이에요. 부호가 다른데 A가 더 크다는 것은 당연히 A가
양수인 거고, 그리고 b는 음수여야만 말이 되겠죠. 그래서 a는 양수고 b는 음수인 거예요. 1번 계산할 때 절대값 a는 a가 양수니까 그대로 나오고, 절대값 b는 b가 음수니까 절대값에서 음수일 땐 마이너스를 달고 나오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절대값 마이너스 2는 음수니까 마이너스를 달고 나와서 2가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1번은 간단히 하면 a 빼기 b가 됩니다. 다음 2번은 보면은 b가 음수기 때문에 마이너스 b는 양수예요. 그러니까 그대로 나오면 돼요. 그리고 b가 음수기 때문에 절대값 b는 마이너스를 달고 나옵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마이너스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돼서 마이너스 b 플러스 b 이렇게 되고, 따라서 2번은 간단히 하면 0이 됩니다. 8번 문제 보겠습니다. x의 범위가 나와 있고 이 제곱근의 계산을 하라고 했는데, 지금 제곱의 위치에 주목해 보시면 둘 다 루트 안에 제곱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제곱이 루트 안에 있을 때는 함부로 없애버리면 안 되고 제곱이랑 루트를 절대값으로 바꿀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이렇게 바꿔줘야 됩니다. 절대값이라는 것은, 어떤 수의 절대값이라는 것은 이 안에 있는 게 양수인 경우에는 그대로 나와요. 그리고 음수인 경우에는 음수를 마이너스를 달고 나와요.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2의 절대값 이러면 음수기 때문에 이 경우에 해당하고 있던 마이너스를 달고 나온다 그랬으니까 원래 숫자에 마이너스 달고 나와서 2가 되는 거죠. 이 과정을 이해하신다면 절대값을 없앨 때 어떻게 계산하면 돼요? 이 x 플러스 3이 양수인지 음수인지를 먼저 따져줘야 돼요. 보시면 x는 마이너스 3보다 크죠. 그러면 x 플러스 3은 x에 3을 더한 거니까 마이너스 3에도 3을 더하면 마이너스 3 더하기 3 0이잖아요. x 플러스 3은 일단 기본적으로 0보다 커요. 그러니까 이거는 플러스예요. 그러니까 그대로 나오면 돼요.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2도 부호를 따져주기 위해서 여기 보면은 x는 기본적으로 2보다 작아요. 그럼 양쪽을 2를 빼줘요. 왼쪽은 2를 빼면 x 마이너스 2 우리가 알고 싶은 게 나오고, 오른쪽은 2에서 2를 빼죠. 2 빼기 2니까 0이죠. 결론적으로 x 빼기 2는 0보다 작아요. 그러니까 x 마이너스 2는 음수죠. 이 경우는 마이너스를 달고 절대값이 나옵니다. 둘이 계산해주면 x 플러스 3 빼기 x 플러스 2니까 x 마이너스 x 지워지고 답은 5가 되는 겁니다. 9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수를 작은 수부터 크기 순으로 나열할 때 네 번째에 오는 수를 말하시오. 일단 음수는 양수보다 무조건 작죠. 얘네 둘은 제일 작은 숫자 두 개 중에 하나씩이에요. 네 번째 오는 수를 물어봤으니까 이 네 개의 양수 중에서 두 번째로 작은 걸 찾으면 그게 정답이겠죠. 네. 근데 얘네는 셋 다 루트가 있고 5는 없네요. 그럼 얘를 루트로 표현을 다시 해줘 볼게요. 루트로 표현을 하면, 여러분 루트 안에 제곱이 있으면 양수인 경우에 절대값이라서 이렇게 해서 나올 수 있죠. 그 말은 거꾸로 생각하면 3을 다시 루트 안으로 넣으려 그러면 제곱을 해서 넣어주면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죠? 여기 5를 루트 안에 넣어주려면 5의 제곱이 돼서 들어가면 됩니다. 그래서 5는 루트 25예요. 실제로 제곱해서 25가 되는 양의 수는 5잖아요. 그래 놓고 이제 대소 비교를 할 건데, 이제 다 루트 안에 들어갔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루트 안에 있는 숫자 24, 2분의 1, 12, 25 얘네들의 대소 비교가 곧 루트의 대소 비교죠. 수업 시간에 했던 a, b가 양수일 때 b가 a보다 크면은 루트 b가 루트 a보다 크다, 요거를 지금 이용하려는 거예요. 그러면 이 형광펜 친 숫자들의 대소를 비교해 보면 2분의 1이 가장 작고, 그 다음에 12, 그 다음에 24, 그 다음에 25죠. 그렇죠? 따라서 루트를 씌워준 얘네들의 대소 관계도
이렇게 되죠. 그러면 음수 2개 빼고 얘가 세 번째고 얘가 네 번째, 우리가 찾고자 하는 숫자 네 번째 오는 수, 답은 루트 12가 답이 되겠죠. 네, 10번 문제 보겠습니다. 네, 우리가 알고 있는 수는 모두 실수예요. 중학교 과정에서 실수는 유리수와 무리수로 나눌 수 있다고 했죠. 네, 그 기준은 뭐였죠? 유리수는 분수로 나타낼 수 있는 수, 무리수는 분수로 나타낼 수 없는 혹은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 네, 그게 무리수였죠. 분수로 나타낼 수 없는 수, 무리수를 찾아주면 그게 답이에요. 그러면 찾아봅시다. 루트 안에 있는 꼭꼭 루트가 있다고 해서 무리수는 아니었어요. 예를 들어 루트 4는 루트 2의 제곱이고 절대값 2니까 2. 이렇게 유리수도 존재해요. 그러니까 안에가 제곱이 돼서 이제 벗어날 수 있는 애가 있는지를 꼭 체크를 해줘야지 루트라고 다 답이 되는 건 아니에요. 한 번씩 따져봅시다. 그러면 일단은 루트 3은 어떤 유리수의 제곱이라고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가에 해당하는 수가 맞아요. 36은 니은 여 밑에 쓸게요. 36은 뭐의 제곱이죠? 66의 36이잖아요. 이렇게 되죠. 그래서 마이너스 6 유리수입니다. 그래서 니은은 답이 될 수 없어요. x. 그럼 디귿 12는 어떤 숫자의 완전 제곱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무리수가 맞아요. 그다음 리얼 1.69. 일단은 13의 제곱이 169죠. 그러니까 루트 1.69는 루트 1.3의 제곱이라고 할 수 있어요.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내려가니까. 그러면 이거는 유리수가 맞죠. 그래서 리얼도 답이 될 수 없어요. 우리는 무리수만 찾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121은 11의 제곱이죠. 11의 제곱이에요. 121은. 그래서 11. 그래서 이것도 유리수기 때문에 답이 될 수 없습니다. 비읍 같은 경우에는 무한소수는 맞는데 순환소수죠. 무한소수는 순환소수가 있고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가 있고, 순환소수는 우리가 분수로 나타낼 수 있어요. 9분의 2 점 개수만큼. 네. 순환소수를 분수로 나타내는 방법은 자세하게 설명은 지금 하지 않을게요. 어쨌든 순환소수는 분수로 나타낼 수 있어요. 네, 궁금하시면 중학교 2학년 내용을 찾아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답은 기억이랑 디귿이 가에 해당하는 수가 되겠죠. 11번 문제 보겠습니다. 수직선 위에 있는 세 사각형 모두 한 변의 길이가 1인 정사각형이래요. 그럼 한 변의 길이가 1이면 이 대각선의 길이는 몇이죠? 네, 루트 2가 되죠. 네, 왜냐하면 이 길이를 x라고 했을 때 한 변의 길이가 1이니까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이렇게 계산할 수 있고, x제곱은 2 따라서 양수니까 x는 루트 2 이런 계산할 수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대각선들 지금 이 파란색으로 표시하고 있는 이 대각선들의 길이가 전부 루트 2에 해당해요. 네. 그 문제에서 물어본 거는 마이너스 2 플러스 루트 2에 대응하는 점을 구하라고 했잖아요. 그럼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마이너스 2에서 출발해서 루트 2만큼 오른쪽으로 가면 돼요. 마이너스 2는 여기 있죠. 여기서 루트 2만큼 오른쪽으로 가면 돼요. 여기를 출발점으로 해서 이 대각선에 주목하면 되겠죠. 이 대각선, 빨간색 대각선의 길이도 마찬가지로 루트 2니까 원을 그려서 그대로 내려오면 요 길이도 루트 2예요. 그쵸? 요 두 빨간색 길이가 루트 2로 같아요. 그럼 마이너스 2에서 출발해서 루트 2만큼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거니까 이 점 C가 뭐가 되겠어요? 마이너스 2에서 루트 2만큼 간 마이너스 2 플러스 루트 2에 해당하는 점이 되겠죠. 따라서 답은 C가 됩니다. 네, 발전 12번 문제 보겠습니다. 네, A의 범위가 나와 있고 계산을 하라고 나와 있는데, 일단 제곱의 위치를 먼저 주목을 해볼게요. 제곱이 루트의 안에 있냐 바깥에 있냐를 관찰을 해보면 제곱이 루트 안쪽에 있죠. 제곱이 만약에 루트 바깥쪽에 있으면 루트를 날려버리면 되는데, 안쪽에 있을 때는 함부로 날리면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죠? 네, 제곱이랑 루트를 함께 절대값으로 바꿀 수 있다 그랬죠? 네, 이렇게 바꿔줘요. 제곱이랑 루트를 같이
절대값으로 바꿔줘요. 자, 그 다음에 절대값의 계산. 절대값의 계산 잘 모르는 친구들 위해서 잠깐 설명을 해주면, 만약에 절대값의 안에 별이라는 식이든 수든 뭐가 있어요. 그랬을 때는 계산을 할 땐 경우를 나눠서 생각을 하죠. 만약에 별이 양수라면 그때 어떻게 되죠? 절대값의 계산은 그냥 그대로 나오면 돼요. 근데 만약에 별이 음수라면 그때는 그냥 나와서는 안 되고 마이너스를 달고 나와야 돼요. 이게 무슨 소리냐? 예를 들어서 절대값 마이너스 2는 계산하면 2가 된다는 건 알고 있을 건데, 그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면은 마이너스 2는 음수거든요. 그래서 플러스를 만들어 주려면 마이너스를 한 번 더 붙여줘야 돼요. 그럼 마이너스랑 마이너스가 만나서 플러스가 되죠. 여기 마이너스를 붙인다는 게 그런 의미입니다. 자, 이걸 생각하면서 이 절대값의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그럼 당연히 a의 범위를 생각을 해줘야 될 텐데, a가 일단 적어도 양수죠. 0보다 크잖아요. 그럼 a분의 1도 당연히 0보다 커요. 네. 그래서 왼쪽에 있는 건 양수 두 개를 더한 거기 때문에 양수예요. 왼쪽의 절대값은 그냥 날려버리면 돼요. 절대값이 양수일 땐 그냥 나온다고 했잖아요. a 플러스 a분의 1 이렇게 돼요. 이 오른쪽 걸 생각을 해줘야 되는데, 그러면은 a 빼기 a분의 1이 양수라면 그대로 나오고 음수라면 마이너스를 달고 나올 거예요. 그러면은 그 기준은 일단 a랑 a분의 1 둘 다 양수인데, 만약에 a가 더 큰 양수라면 그럼 큰 양수에서 작은 양수를 빼면은 양수죠. 7 빼기 3 이런 것처럼. 근데 만약에 작은 양수에서 큰 양수를 빼면, 예를 들어 3 빼기 7 그러면 음수죠. 그래서 a가 큰 양수냐 a분의 1이 큰 양수냐를 따져봐야 돼요. 그 기준은 a가 0과 1 사이라는 사실이겠죠. 그러면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어쨌거나 a가 1보다 작잖아요. 그럼 a분의 1은 1보다 크게 되죠. 네, 역수의 부동식 기억나나요? 예를 들어서 하트가 별보다 커요. 그럼 별분의 1과 하트분의 1을 비교할 때는 부동호 방향이 거꾸로 간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1의 역수는 1분의 1이니까 1이잖아요. 그래서 부동호 방향 바뀌면서 a분의 1은 1보다 크다라는 결론이 나와요. 자, 그러면 a는 1보다 작고, 그 다음에 a분의 1은 1보다 크죠. 그럼 작은 양수에서 큰 양수를 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이너스를 달고 나와야 돼요. 그래서 마이너스를 달고 절대값을 벗겨줘야 됩니다. 이렇게. 요거 계산하면 여기다 해볼게요. a 플러스 a분의 1, 다음 마이너스 마이너스 만나서 플러스, 그럼 a 빼기 a분의 1. 그러면 a분의 1, a분의 1 지워지면 2a가 되겠죠. 간단히 하라는 말의 의미는, 이거는 단항식이잖아요. 그럼 이게 최선이에요. 이게 가장 간단한 거죠. 단항식이니까. a 값을 구하는 건 방정식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답은 2a가 됩니다. 네, 13번 문제 보겠습니다. 루트의 x분의 242 자연수가 되도록 하는 가장 작은 자연수. 그러니까 이 값이 자연수가 되게 하는 x 값들이 있을 건데, 그 중에서 제일 작은 x가 누구냐, 자연수 중에서. 이렇게 물어본 거죠. 일단 우리가 루트가 있을 때 이 숫자가 자연수가 되는 경우들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를 들어 루트 4 같은 게 대표적이죠. 이게 왜 자연수냐? 4는 2의 제곱이라서 제곱이 루트 안에 있으면 절대값 2로 바꿀 수 있는데, 계산하면 2. 그래서 루트 4는 2 자연수가 되죠. 그래서 우리가 루트를 날리기 위해서는 이 안에서 거듭 제곱이 생겨야만 같이 루트랑 같이 이렇게 날아가면서 자연수가 될 가능성이 생겨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계산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은 240을 소인수분해 해보는 게 자연스러운 사고방식이겠죠. 네, 240을 먼저 소인수분해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야지 뭐랑 거듭 제곱이 될지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소인수분해는 가장 작은 소수부터 이렇게 계속 나눠주는 겁니다. 네, 소인수분해하면 이렇게 돼요. 그래서 240은 2의 4제곱 곱하기 3 곱하기 5다 라고 할 수 있죠. 그러면 여기 이 식을 다시 한번 써보겠습니다. 루트 x분의 240은 루트 x분의 2의 4제곱 곱하기 3 곱하기 5가 되죠.
그럼 이게 자연수가 되도록 해야 돼요. 근데 x도 자연수기 때문에 우리가 얘를 이 루트 안을 거듭 제곱이 되게 하려면은 거듭 제곱이 아닌 걸 x를 이용해서 날려버리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x는 지금 2의 4제곱은 뭐 4의 제곱 이런 식으로 거듭 제곱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문제는 이 3이랑 5가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x는 적어도 이 말을 이해해야 돼요. 이 문제는 3과 5를 소인수로 가져야 한다. 이 말이 이해가 되나요? 네. 적어도 3과 5를 소인수로 가져야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얘네가 약분이 돼요. 약분이. 3과 5가 x랑 이렇게 약분이 되면서 어떤 거듭 제곱만 남는 형태가 되죠. 네. 그래서 적어도니까 가장 작은 값은 3과 5만 갖는 거예요. 3 곱하기 5. 그래서 답은 15가 되는 건데 답을 떠나서 한번 가능한 x들을 다 한번 구해봅시다. 공부 차원에서. x가 만약에 3 곱하기 5면은 저 초록색 동그라미의 계산값은 약분이 되면서 2의 4제곱이 되니까 2의 4제곱은 4의 제곱이니까 4다. 네, 이런 식으로 자연수가 될 수 있는 거죠. 가능한 거 하나만 더 생각해 봅시다. 예를 들어서 x는 자 2도 날려줘도 괜찮아요. 대신 날려줄 거면 거듭 제곱이 유지되게 날려줘야 되니까 이러면 가능하겠죠. 이렇게 되면 초록색 식은 2가 2번 날라가서 이렇게만 남아요. 그래서 2가 되죠. 같은 방식으로 생략하겠지만 x는 2의 4제곱 곱하기 3 곱하기 5 이것도 가능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게 가장 큰 자연수겠죠. 그래서 만약에 문제에서 가장 작은 자연수 물어보면 3 곱하기 5는 15 이렇게 대답하면 되지만 만약에 가장 큰 자연수를 물어보면 이렇게 대답하면 되겠죠. 네. 근호가 포함된 14번 문제입니다. 근호가 포함된 두 실수 사이에는 정수를 모두 구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루트 6과 루트 10의 대략적인 정수 부분을 알고 있어야 사이에 있는 정수가 뭘지 조사를 할 수 있겠죠. 네, 그러면 우리가 제곱근의 성질을 이용을 해야겠죠. 네. 제곱을 한 거랑 원래 근호가 있는 거랑 똑같다 그랬어요. 그래서 1의 제곱, 2의 제곱, 3의 제곱, 4의 제곱 이렇게 써놓고 그 다음에 루트 6이랑 루트 10 먼저 대략적으로 정수가 어떻게 되는지 알아야 우리가 알고 싶은 실수가 어떤 정수들 사이에 있는지 알 수 있겠죠. 그래서 루트 6의 제곱은 6이고 그 다음에 루트 10의 제곱은 10입니다. 각각 어디 사이에 있는지를 조사해 보면 돼요. 6이라는 숫자는 4랑 9 사이에 있죠. 그리고 10이라는 숫자는 9랑 16 사이에 있어요. 그렇죠? 이게 뭘 의미하냐면 6이 4랑 9 사이에 있다는 거는 루트 6이 2랑 3 사이에 있다. 이게 이제 제곱근의 성질이죠. 그렇죠? 그래서 보라색 동그라미 다시 써보면 루트 6은 2랑 3 사이에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자 여기도 세모 빨간 세모 보시면 10은 9랑 16 사이에 있다. 이 말의 의미는 루트 10은 3이랑 4 사이에 있다. 즉 제곱하기 전에도 대소관계가 유지된다 이 말이죠. 루트 10은 3이랑 4 사이에 있다.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대략적으로 루트 6은 2.xxx고 루트 10은 3.xxx죠. 그러면 3 마이너스 루트 6이랑 1 플러스 루트 10의 정수 부분을 생각을 해보면 3 마이너스 루트 6은 3 빼기 2.xxx인 거니까 0.xxx가 될 거고 그 다음에 1 플러스 루트 10은 1 플러스 3.xxx니까 4.xxx가 되겠죠. 그러면 이 두 수 사이에 있는 정수는 1, 2, 3, 4 이렇게 네 가지가 가능하겠죠. 그래서 답은 1, 2, 3, 4가 됩니다. 네, 15번 문제 보겠습니다. 수직선 위에 4점 A, B, C, D에 대응하는 수를 말하고 각 수의 대소를 비교하여 부등호를 써서 나타내시오.
자, 일단 A 먼저 생각해 볼게요. A 위치가 이 파란 점인데 이 A의 길이를 구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가장 간단한 방법을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이 길이를 계산을 할 수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이렇게 두 파란 선을 보시면은 큰 이 파란색 원, 이 원의 반지름이죠. 둘 다 파란 선부는 이 파란 원의 반지름에 해당해요. 그러니까 거리가 같아요. 얘네 둘이. 요 지점이 1이죠. 그럼 1에서 이 두 길이에 해당하는, 즉 이 큰 원의 반지름에 해당하는 길이를 빼주면 A의 위치가 나오겠죠. 네, 그러면은 반지름의 길이를 계산을 하면 됩니다. 이 계산을 하기 위해서 지금 이 정사각형이 하나 있는데 한 변의 길이가 1인 정사각형이에요. 그림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가 1, 한 변의 길이가 1이기 때문에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루트 2가 되죠. 대각선의 길이를 x라고 했을 때 이렇게 계산할 수 있기 때문에 x는 루트 2, 대각선의 길이, 반지름은 루트 2입니다. 따라서 A의 위치는 이 출발점을 1로 잡았을 때 1에서 반지름의 길이만큼 뒤로 후퇴하면 돼요. 1 빼기 루트 2가 A에 대응하는 수가 됩니다. 네. A는 1 빼기 루트 2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B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B. B는 여기에 있어요. 보시면 여기 원점을 기준으로 두 거리가 같죠. 네. 다시 원점을 기준으로 A랑 B가 거리가 같아요. A는 왼쪽으로 가 있고 B는 오른쪽으로 가 있죠. 그 말은 원점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다는 건 이 두 놈이 부호가 다르다는 거죠. 네. A는 지금 음수 왼쪽에 있는 거예요. 거리가 같기 때문에 B는 A에서 부호만 바꿔준 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 마이너스 곱해버리면 되죠. 그러면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2 이렇게 되겠죠. B의 위치는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2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C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일단 좀 지우겠습니다. C의 위치 한번 생각해 보면은 C를 생각하려면 일단 이 초록색 원 위의 점이죠. C가 초록색 원을 꼭 고려를 해줘야 될 거예요. 이 초록색 원은 중심이 1이고요. 그리고 반지름은 요 길이죠. 요 길. 근데 요 길이가 어떤 길이냐? 정사각형의 대각선의 길이의 절반이에요. 그렇죠? 절반이기 때문에 반지름의 길이는 아까 빨간 길이 정사각형의 대각선의 길이 아까 계산했었죠? 루트 2였잖아요. 그거의 절반이니까 반지름의 길이는 2분의 루트 2가 됩니다. 이 2분의 루트 2를 그대로 돌려서 요 C에 찍어주면 돼요. 그렇죠? 그럼 이 반지름의 길이도 2분의 루트 2란 말이죠. 근데 출발점이 1이고 2분의 루트 2만큼을 더 간 거니까 둘이 더해주면 C의 길이가 나오겠죠. 그래서 1 플러스 2분의 루트 2가 되겠죠. 네, 그래서 C의 위치는 1 플러스 2분의 루트 2가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D의 길이 한번 구해볼게요. 지우겠습니다. 지우고 D의 길이를 구하려고 그러면 이번에는 요 보라색 원을 생각을 해야겠죠. 요 보라색 원 위의 점이에요. D가. 그리고 이 원의 중심은 여기 1이에요. 그러면 요 반지름의 길이를 안다면 1에서 이 반지름의 길이만큼을 더해주면 되죠. 근데 이 반지름의 길이는 요 길이죠. 요 길이가 대각선 루트 2였으니까 여기도 루트 2가 되죠. 따라서 D는 1에서 루트 2만큼 더 가면 됩니다. 그래서 A, B, C, D 각각에 대응하는 숫자는 1 마이너스 루트 2,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2, 1 플러스 2분의 루트 2, 그리고 1 플러스 루트 2 이렇게 됩니다. 사실 대수 비교는 이 네 숫자를 대수 비교해도 좋지만 사실 이미 그림상에 A, B, C, D의 위치만으로도 대수 비교는 돼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수만 구하면 사실 답은 다 구한 겁니다. 대소는
A, B, C, D 순서가 돼야만 하죠. 그림상으로만 봐도. 네.